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우리 국제 외교부터 해볼 겁니다. 이번 시간은 한 3개 정도 주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국제 외교, 북한 안보, 문화 미디어. 이렇게. 자, 먼저 첫 번째 국제 외교와 관련된 내용 3가지 가져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했다 그랬죠. 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나라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외교적인 내용. 자, 터키. 우리 터키라고 알고 있는 유럽과 아시아의 가교가 되는 나라. 터키가 국호를 바꿨습니다. 나라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제 터키 아니고 뭘까요? 터키 아니라 튀르키예. 튀르키예로 나라 이름을 바꿨어요. 이제 터키라고 부르면 안 되고 튀르키예라고 불러야 됩니다. 비슷한 것 같죠? 이름이 터키, 튀르키예. 터키, 튀르키예. 그죠? 터키,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가 무슨 뜻이냐면은 터키인의 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음도 좀 비슷합니다. 튀르키예, 터키.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건 좀 이슈가 크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들이 어떤 도시일까요? 순위를 한번 10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외교 하나씩 나가 볼게요. 먼저 그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열렸고요. 자, 우리 한국과 미국은 글로벌 두 나라끼리만 하지 말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포괄적 방위 이런 뭐 한미 이제 군사 작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경제, 그죠? 뭐 그 외에 산업, 사회, 문화, 환경, 에너지 이런 전체적인 모든 거를 다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전략 동맹을 하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확장 정책 재확인. 자, 미국이 우리나라에 가장 1순위 관심 있는 거는 아무래도 안보겠죠. 바로 위에 북한이 있잖아요. 그죠? 북한의 이제 핵 정책 그로 인해서 가장 이제 눈에 까실 것 같은데 1순위로 얘기한 거는 기본적인 우리 한미 동맹의 핵심인 안보입니다. 자, 확장 억제를 재확인한다. 북한이 자꾸 확장하려고 뭔가 넓히려고 힘을 넓히려고 하는 거를 억제하는 거 재확인한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강하죠.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 강하지만 맞는 말이죠. 이런 두 나라 공동의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에 공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이런 모든 범죄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 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우리도 그냥 하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 그죠? 자, 이거 재확인하고 즉 주요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본다면은 평화 번영을 위한 핵심 축이다. 우리 평화 번영, 그죠? 안보적인 거. 그 외에 또 어떤 게 있냐? 전략적 경제 기술 파트너십, 경제 산업, IT 기술 이런 것들도 함께 하자. 우리나라 기술 상당히 이제 첨단 기술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 뭐 부족한 뭐 항공이나 이런 분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자제품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전기차 이런 것들의 기술력이 통신 높은 게 사실이죠. 그래서 미국과 파트너십 유지하자. 그리고 이제 그걸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도 같이 해나가자. 그 두세 번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 동맹까지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그래서 경제에 같이 가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첫 일정이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방문했던 거였고 윤 대통령과 함께 갔었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말이 윤 대통령이 우리 안보도 있지만 경제가 안 보일 수도 있다. 경제가 안 보고 갖고 경제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사이버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미국하고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가자. 그리고 이제 만찬 행사를 했는데 대기업 총수들 다 초청해서 만찬 행사 했죠. 그러니까 이제 대기업 총수들이 우리 향후 3년간, 5년간 뭐 해가지고 한 600조 투자하겠다. 이런 걸 밝힌 겁니다. 자, 그 다음 그 외에 이제 또 포괄적인 어떤 전략 동맹을 하자는 내용이 한미 정상회담의 한 꼭지로 있었죠. 그와 관련돼서 자, IPEF 참여를 공식화한다. IPEF 이거를 참여하기로 공식화했습니다. IPEF가 뭐지? 자, 미국 주도의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다. 그래서 이게 미국 주도의 어떤 경제 동반자 단체 협정 뭐 이런 거니까 여기 한국이 미국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함께 동참하겠다 이런 거죠. 이게 뭔가 자유무역 이런 느낌과 비슷하죠.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걸 좀 이해하려면 몇 개 용어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용어가 FTA예요. 프리 트레이드 에어리어의 약자일 것 같습니다. 보통 FTA는요, 양자간 협정이에요. 무역 이런 걸 할 때 두 나라끼리 하는 무역 협정. 전체적으로 제가 뭘 얘기할 거냐면은 어떤 경제 동반자와 관련된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무역 기구 체제 시스템을 얘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우리 FTA 두 나라가 무역 협정. 우리 한칠레 FTA, 한미 FTA, 한중 FTA 우리나라 뭐 한 몇십 개 나라들과 이런 FTA를 맺었습니다. 그 두 나라끼리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기본이고 이게 이제 좀 확장되면은 야, 두 나라끼리 하다가 나중에 이게 같은 바나나인데 같은 자동차인데 한국 뭐 미국, 한국, 칠레, 한국, 유럽 뭐 하다 보면은 이 같은 바나나에 대해서도 뭐 관세가 다 다르고 뭐가 다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냥 지역을 하나로 묶는 그런 어떤 지역 공동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게 이제 EU, 나프타. 나프타는 이름이 바뀌었죠. 이게 지금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서 USMCA인가요? USMCA로 이름이 바뀌었죠. US, 멕시코, 캐나다.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지역에서 다 같이 무역 관세 같이 없애고 하는 거 이런 게 있고 그 말고 이제 그 다음에 한 나라가 어떤 일정 지역을 몇 개 나라들 뭐 태평양 지역, 뭐 아시아, 유럽 지역 주도하는 어떤 경제적인 단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뭐 중국 중심의 AIIB,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아시아 인프라 인베스트먼트 뱅크, 중국 중심의 AIIB. 그러니까 중국 외에 한 몇십 나라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중국이 그 나라들 경제 성장하는데 돈 빌려주고 하면서 중국이 이제 좀 힘을 가지는 거.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 중심이었는데 미국이 탈퇴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때 탈퇴하면서 일본 중심의 어떤 경제 동반자 협정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이제 포괄적 점진적 TPP에서 이제 CPTPP 경제 동반자 협정이란 뜻이죠. 자, 환태평양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원래 이게 TPP였는데 그래서 환태평양 지역에 한 10여 나라, 한 20나라 정도 되나요? 그런 나라들
태평양 중심의 그런 나라들의 어떤 경제 동반자 협정이었는데 미국 중심이었다가 미국이 우리 더 이상 그냥 뭐 우두머리 안 하겠다. 미국이 탈퇴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일본 중심의 경제 동반자 협정이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름이 영어가 2개 더 붙었죠. 원래 TPP였는데 CPTPP. 그래서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뭐 경제 동반자 협정 뭐 이렇게 복잡한 이름입니다. 미국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지금 이겁니다. 미국 중심의 있는 게 IPFF. 이렇게 좀 개념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요즘은 요 정도.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미국 중심의 어떤 그 태평양 쪽, 이런 아시아 태평양 이쪽의 어떤 주도적인 경제 협정.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고요. 미국이 우리가 좀 이거 해보려고 하니까 한국이 좀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라는 겁니다. 자, 보면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다. 미국 중심의 인도태평양 지역, 이런 환태평양,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제안보 국제기구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뭐 나라들을 각 나라를 사람으로 보면은 동아리, 뭐 우리의 서클 이런 거죠. 미국 중심의 서클, 일본 중심의 서클, 중국 중심의 서클. 야, 우리 서클에 들어와. 뭐 이런 거잖아요. 중복 가입은 안 돼? 되는 데도 있어? 우린 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미국 중심의 서클이라 보면 되는데 무역 촉진, 디지털 경제와 기술 표준 정립, 공급망 회복력 달성. 그러니까 뭐 전반적으로 같이 좀 잘 해보자. 표준화 해서 동반 성장하자. 그리고 중국은 견제하자. 뭐 이런 거죠. 2022년 5월 지금 현재 14개 나라가 동참해 있고 출범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베트남,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 뭐 등등. 그죠? 미국, 일본 다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두 번째, 터키. 국호를 튀르키예라고 바뀌었다. 이제는 터키라 부르시면 안 됩니다. 터키가 약간 그 영어로는 겁쟁이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는 뭐 칠면조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근데 겁쟁이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 사람들이 우리는 더 이상 칠면조나 겁쟁이가 아니다. 튀르키예다. 자, 그래서 튀르키예로 이름을 바꿨고요. 뜻은 터키 내 땅이란 뜻입니다. 터키, 튀르키예. 그래서 이제 터키의 문화와 가치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다 라고 해서 바꿨고요. 이유는 기존 국호 터키에 대한 부정적 인식, 터키가 칠면조, 겁쟁이, 패배자 이런 소고가 있다. 자, 이거는 이제 명분이고 실질적으로는 바꾼 이유가 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튀르키예 대통령이 재선하려고, 재선의 승부수로 이 국호까지 바꾼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뭐 더 크죠. 그죠? 내년 재선이 있는데 나라를 아주 그냥 크게 위험 수렁텅이에 빠뜨렸죠. 에르도안 대통령이. 그죠? 터키 지금 리라화가 지금 제가 예전 그러니까 튀르키예에 여행 갔을 때 비해서 화폐 가치가 지금 10분의 1 토막 났어요. 10분의 1 토막 더 났죠. 예전에 뭐 한 600 리라 했던 게 지금 한 60 리라 뭐 이렇게 확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제 터키 화폐 가치도 이제 많이 어렵게 만들었고 뭐 경제를 이제 잘 못한 거죠. 경제 정책을. 거기다가 지금 그걸 다시 좀 회복해보고자, 만회해보고자 다른 나라 지금 다 금리 오르고 있는데 금리를 내리는 확장 정책을 또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더 지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내년 재선 한 번 더 대통령 해보고자 지금 승부수를 던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년 재선을 앞두고 경제난에 지지율이 하락 많이 했죠. 그걸 만회하려는 하나의 카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름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튀르키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외국인에게 가장 비싼 도시 1위는 홍콩입니다. 전체적인 거주 물가, 생활 물가가 엄청 비싼가 봐요. 자, 우리나라도 10위에 있다는 거죠. ECA 인터내셔널이 발표한 외국인이 살기에 가장 비싼 도시 3년 연속 홍콩이 1등이더라. 홍콩에서 산다 그러면은 정말 잘 사는 외국인인 거죠. 자, 주위에 친구들 중에 홍콩 사는 친구 있다면은 정말 잘 사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임차비, 교통비, 공공요금, 음식, 외식비, 의류, 여가비, 술, 담배 전체적인 거를 토대로 외국인 생활비 산정했는데 홍콩이 제일 높았고요. 궁금한 건 순위죠. 홍콩 말고 자, 미국, 뉴욕 있을 거 예상했죠. 그렇죠? 스위스, 유럽 있네요. 런던, 그 다음 도쿄도 있고요. 텔아비브, 그 다음 취리, 상하이, 강조, 중국도 있네요. 중국도 있고, 그죠? 우리나라도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나라들이 가장 비싼 나라다. 이렇게 해서 국제 외교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문이네요. 북한 안보 파트입니다. 자, 두 개를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 자, 한미, 우리 동맹 4년 7개월 만에 해상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바다에서 이제 항공모함 이렇게 막 뛰어가지고 하는 해상 훈련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이 올 초부터 계속 이제 미사일 ICBM, 그죠? 장거리 미사일 같은 거 발사하고 막 하죠. 최근에 또 한 8발 발사했는데 대응했습니다. 우리 미국과 함께 8발 발사로 맞대응했다. 자, 이번에는 대응까지 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말로만 이제 뭐라 했죠. 그죠?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 위협하지 마라.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대응 발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네요. 한미 4년 7개월 만에 거의 한 5년 만에 바다 훈련 같이 했다. 배 띄워놓고 항공모함 훈련 같이 했다라는 겁니다. 자, 강력한 대북 경고의 메시지였다. 6월 1일 4일 한미 해군이 일본 오키나와 공해상에서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했고요. 자, 이 항공모함,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동원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항공모함들이 들어왔는데,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은요,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 순양함, 엔티텀함, 이지스 구축함, 벤폴드함, 그리고 군수 지원함, 이런 항공모함들이 들어왔고요. 우리도 항공모함이 있습니다. 자, 상륙 강습함, 마라도함, 이지스 구축함, 세종대왕함, 그리고 그냥 구축함, 문무대왕함,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엄청나게 볼만했겠죠. 그렇죠? 연합훈련을 했더라. 그리고 이제 한편 미국은요, 일본 자위대와도 훈련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연합훈련 했었는데요. 이를 계기로 세 나라가 다 함께하는 연합훈련도 가능하지 않을까? 곧 있지 않을까? 했지만 그건 알 수는 없죠. 다음 내용. 자, 북한이 미사일 8발 쏜 거에 대해서 우리도 맞대응해서 8발 쐈습니다. 물론 이제 맞대응해서 미사일을 쐈다는 얘기는 얘네들이 쏜 게 어떤 ICBM 같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니라, 그죠? 단거리 미사일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맞대응했겠죠. 자, 볼게요. 6월 5일 날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발사했습니다. 평양, 개천, 동창리, 함흥에서 각 2발씩 쐈는데요. 김정은 집권 이후 역대 최다 발사 횟수 기록을
넘길 정도로 많이 쐈습니다. 8발이나. 그러니까 우리도 미국과 함께 8발 대응 사격했죠. 자, 지대지 미사일, 자, 에이테크스 총 8발을 동해상으로도 발사했다. 자, 니네가 쏴? 우리도 쏜다. 이런 전략을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tit for tat 전략이라고 해요. tit for tat. 네가 해? 나도 해. 네가 안 해? 나도 안 해. 자, tit for tat 전략. 상대방 반응에 따라서 내 태도를 바꾼다. 상대방이 하는 그대로 한다 해서 일명 따라쟁이 전략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유용한 전략이에요. 자, 상대방이 협력하면 나도 협력하고 상대방이 적대적이면 나도 적대적이고 이게 어디서 특히 효율적이냐? 이게 우리 그런 혹시 게임 아세요? 저기 뭐지? 죄수의 딜레마 게임. 죄수의 딜레마. 죄수 2명을 잡아서 형사가 각각의 이제 죄수 1, 죄수 2, 죄수 1, 죄수 2를 각 다른 방에 독방에 우선 가둬요. 그런 다음에 각각 취조를 합니다. 죄수 1한테 가서 너 죄수 2가 만약에 죄를 불면은 너 뭐 5년 살고 걔가 죄를 안 불면은 뭐 이런 게 아니고 너가 만약에 죄도 안 불고 죄수 2도 죄도 안 분다. 둘 다 안 불면은 뭐 1년밖에 안 사는데 죄수 2가 죄를 불었는데 네가 안 불면 너 5년 살아. 이렇게 하면 이제 5년이 살아? 그럼 나도 죄를 부는 게 낫겠다. 둘 다 죄를 불면은 뭐 3년 살아. 그럼 봤을 때 나도 죄를 부는 게 낫겠네. 요런 게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둘 다 죄를 부는 거, 자백하는 거. 침묵과 자백 중에 둘 다 자백하는 게 최적임에 둘 다 자백하는 게 이제 결국 균형이 되는 게임이 요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이때도 이제 가장 유력한 전략이 티포텟 전략이에요. 상대방이 하는 거에 따라서 똑같이 하는 그 전략으로 가장 유명합니다. 가장 둘 다 효율적인 것은 둘 다 침묵을 하는 건데 둘 다 침묵을 하는 게 서로 입장에서는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침묵했는데 반대쪽에 사람이 죄수가 자백을 할 경우에 그 형량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 둘 다 자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임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입니다. 그 정도 설명해 드릴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좀 찾아보셔가지고 알아보시면 검색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문화미디어 파트인데요. 우리 이 내용은 다음 시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